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영리한 사람들이 유독 사생활을 숨기는 이유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제 두 가지 이미지로 보여요. 자기 얘기를 하는 수위를 정말 잘 조정한다면, 그럴 수 있다면, 첫 번째, 열려있다, 솔직하다라는 인상을 주는 거죠. 그러면 상대도 마음 열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이런 경우는 워낙 고수들이에요. 근데 아쉽게도 그렇게 잘 조절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은 별로 없고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자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자기 함정을 많이 파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고수라고 이제 착각하죠. 이렇게 나를 오픈하면 저 사람도 마음을 열겠지. 나를 솔직하고 스스럼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라는 목적을 가지고 말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 상대는 너무 이제 자기 얘기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결국 약점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 얘기, 내 사생활을 얼만큼 어떻게 컨트롤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너무 많이 오픈해서 내 발목을 내가 잡을 건지, 아니면 너무 감춰서 저 사람은 자기 얘기는 안 해, 너무 사람이 음흉해, 너무 나를 경계해, 이런 경우에도 비호감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가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정말 수위 조절을 잘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타인에게 오픈하는 거를 잘 조절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요, 보여주는 만큼 상대가 기준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한테나 선입견이 있죠. 그 선입견은 이제 외모, 태도, 말, 행동 이런 쪽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받죠. 내가 잘 차려입으면 돈 있는 사람, 내가 아무렇게나 입으면 직업이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선입견을 자연스럽게 이제 가질 수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라도 카페에서 막 크게 웃고 떠들면 참 교양 없는 사람, 이런 기준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단연 그런 선입견과 나를 판단할 기준을 제공하는 게 바로 이제 내 말이에요. 비즈니스에 관련된 말은 나의 전문성, 스마트함 이런 걸 판단하지만, 만약 사생활에 대해서 지나치게 오픈하는 경우 그것도 다 기준이 돼요. 내 스스로 상대한테 이제 기준을 던져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난 부모님이랑 안 보고 살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참 불행한 가정사가 있고 정서적으로 행복한 사람은 아니구나, 저 사람은. 상대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만약 함께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한다면 그 선입견이 일을 하는데도 당연히 영향을 줍니다. 뭐 좋은 영향이겠어요, 그죠? 전에 직장에 있을 때 팀장이 너무 이상한 사람이라서 어느 날 회식 끝나고 나서 조용히 불러서 막 그 팀장한테, 직장 상사한테 막 욕하고 몇 대 두들겨 패줬어. 이런 얘기를 실제로 경력상으로 들어온 친구가 자랑이라고 여기저기 하고 다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저 친구는 생각이라는 게 없구나, 대체. 자기한테 뭐 좋은 일이라고 저런 말을 하고 다니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직까지 생각나요. 또는, 사귀는 사람한테 굉장히 헌신적으로 잘해줬는데, 어느 날 상대가 말도 없이 잠수를 탔다. 이런 자기 프라이버시를 막 얘기한 거죠. 이별 잠수죠, 이별 잠수. 그런데 그 다음에 만난 사람도 또 잠수를 타더라고. 그래서 그게 나한테는 트라우마가 됐어. 이런 얘기를 별 친하지도 않은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동료들의 또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보는 기준이. 사람에 따라서는 참 안타까운 상처가 있구나,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말아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잠수를 그렇게 연달아 타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준 누가 제공했어요? 내가 제공한 거죠.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사생활을 내가 말해서 내 이미지를 내가 이렇게 깎아먹는 경우 의외로 많습니다. 나는 내가 굳이 말해서 내 이미지를 하락시키는 사생활이 없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픈하는 내용을 타인은 그걸로 기준 삼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돼요.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기준이 많아지겠죠. 그 기준 중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기준, 그야말로 좋지 않는 선입견이 생길 수도 있고, 그걸 또 그건 아니고요 라고 설명해야 하는 일도 많아지게 돼요. 말이 많아지면 설명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뢰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사생활 오픈을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관계는 거리를 지켜야 오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 좋아해요? 거리를 넘어서 이제 확 다가간다고 해서 친밀해지는 거 아닙니다. 이 부분이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죠. 근데 사람들은요, 내가 내 마음을 다 털어놓으면
남들이 모르는 사생활까지 다 털어놓으면 갑자기 상대와 확 친해질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해예요. 오히려 그런 경우에 이제 좋은 관계가 깨질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이제 김대리랑 요새 친구처럼 막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만나는 동료가 마음이 찰떡같이 잘 맞고 같이 있으면 막 웃음이 끊이질 않아요. 말도 너무 잘 통해요. 이런 동료 있으면 참 좋죠, 회사에. 이제 회사 생활이 즐거워지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욕심낼 만한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친해진 동료니까 뭐 저녁 먹고 같이 쇼핑도 가고 뭐 술도 한잔 마시다가 이제 내 얘기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사실 나 예전에 결혼 한번 했었는데 3개월 만에 이혼했어. 그래서 굳이 그런 얘기를 남들한테 안 해. 그냥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김대리한테 왜 이혼을 했는지, 얼마나 상실감이 컸는지 그런 얘기들을 다 하고 나니까 돌아오는 길에 약간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대리한테 막 전화를 해서 아무한테도 내가 지금 얘기하고 아무도 모르니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비밀 지켜야 돼. 약속. 막 이래가면서 막 다짐을 받았어요. 그런데 언젠가 소문이 난 거죠. 사실 저 친구 돌싱이래. 이러면서. 당연히 나는 김대리한테 막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김대리가 소문을 냈다고 생각하고 김대리랑 대단히 사이가 나빠졌어요. 좀 극단적인 예를 제가 들기는 했지만 사실 유사한 경우 얼마든지 많아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 말을 한 내가 잘못한 거예요. 김대리 원망할 필요 없어요.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게 항상 적당한 관계를 지키는 거예요. 거리를, 선을. 그 선을 넘어 들어가는 순간 관계는 깨지는 거죠. 그 적당한 선이라는 게 어떤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나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그야말로 정도를 지키는 거예요. 정도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주 작은 꿀팁을 하나 또 전해드리면, 회사 사람들의 SNS를 이제 팔로잉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 회사에서 만났을 때 가능한 아는 척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예의예요. 막 인스타 보고 막 주말에 등산 갔더라, 페이스북 보고 남자친구랑 좋은 데 가서 밥 먹던데, 이런 얘기를 선배가 후배에게 하면 선 넘어 들어가는 걸로 느껴질 수 있어요. 아니, 공개적으로 그 SNS에 올린 사진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안 됩니까? 라고 생각하실 분들 계시잖아요. 예, 안 됩니다. 특히 후배들의 사생활에 대해서 내가 뭐 공개돼 있든 안 돼 있든 간에 아는 척 하는 거 적당한 선을 유지하는데 방해만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유. 결과로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 제일 영리한 사람은요, 말로 설명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뭘로 증명해요? 바로 결과.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집중하는 사람은 자기 얘기를 주저리 떠들지 않죠. 경력사원으로 왔어요. 내가 이전 회사에서 얼마나 인정받는 사람이었는지를 알리고 싶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그냥 조용히 일하고 결과로 승부를 보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말로 어필해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결과가 없으면 오히려 말이 많았던 게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이전 회사에 있을 때는 말이야, 이걸 아주 노래를 하는 그런 사람들, 점점 주변 사람들한테 비호감이 되기 쉽습니다. 특히 자기의 무용담을 자랑 삼아 하는 경우, 심지어 이거를 그냥 비즈니스 주제가 아닌 막 사생활까지 버무려서 사정없이 쏟아내면 답이 없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경력사원이 이전 회사가 위기에 빠졌을 때 내가 아는 형 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 사람들한테 뭐 이러면서 인맥 자랑하면서 부탁해서 극적으로 해결했다는 둥. 회사 동료가 재정적인 문제에 봉착해서 힘들 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뭐 돈을 안 갚아서 결국 소송까지 갔다는 둥. 막 자기 의리 자랑하고 이런 얘기를 쏟아낸다. 이 사람은 인정받기 힘들죠. 일도 하기 전에 자기를 인정해 달라는 어필에 집중하는 동료는 실력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직에서 무조건 결과로 승부를 보는 겁니다.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가능한 내 입과 말을 조심하는 것이 가장 프로페셔널한 태도라는 거, 오늘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유세민 직장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